ESG, 요즘 이 단어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막상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걸 당장 뭐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대표님들, 실무자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길잡이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이건 그냥 큰 회사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 복잡한 용어들, 또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수많은 요구사항들 앞에서 좀 압도되는 느낌?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ESG는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둘 수 없는 우리 회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ESG가 갑자기 우리 회사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게 사실 모든 일의 첫 단추를 꿰는 거니까요. 이 압박이요,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 명확하죠? 투자기관, 정부, 고객사,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 네 군데에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ESG 성과가 안 좋은 기업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요. 정부는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뭐겠어요? 바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사,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는 피할 수 없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된 거죠. 이렇게 사방에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도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 도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만든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 한번 보세요. 이걸 머리 아픈 규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같은 기업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ESG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친절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하나 생긴 셈이죠.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덕은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라고 재촉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주 현명하고 또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2단계 접근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늘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바로 맨 앞에 있는 2단계, 바로 진단 항목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그래서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진단 항목이 기초와 심화로 나뉘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초는 뭐냐? 고객사에서 자료 달라고 하는 거, 법에서 지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이것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심화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때요? 훨씬 부담이 덜하죠? 바로 이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애초에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라고 설계가 된 거고요. 작은 시작을 격려하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KESG 가이드라인의 업무 표준 매뉴얼이라는 섹션을 보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3가지 단계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ESG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관련 업무를 맡을 담당자 1명을 딱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둘째, 외부, 특히 고객사의 요청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당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딱 부딪히는 어려움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객사의 ESG 관련 자료 요청일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그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실제로 들어있는 자료 수집 템플릿 예시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어떤 부서가 언제, 어떤 고객한테 무슨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내용만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해도 우왕좌왕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당장 엑셀 파일 열어서 만들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첫 걸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우리 회사에 어떤 큰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객사의 신뢰를 얻으니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요. 갑자기 터질지도 모르는 환경이나 안전 관련 리스크를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작은 시작들이 모이고 모여서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ESG 경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그 필수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본 것처럼 ESG를 시작하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과연 어떤 첫걸음부터 내디드시겠습니까?